안녕하세요. 토론토 라이프 스타일러 토라톡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복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시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새해가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새해가 되는 게 마냥 기분이 좋았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즐거웠던 반면, 언젠가부터는 새해가 돌아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나 캐나다를 온 이유가 한국보다 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막상 1년 반 정도를 지나 보니 한국만큼 치열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편한테 조금 더 친절한 좀 그런 아내가 되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특히 제 자신 스스로가 저를 너무 학대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꾸 일을 만들면서. 그래서 조금 모든 거를 하나둘씩 놓으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3개월 동안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일은 끊임없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래도 되게 충실하게 알뜰하게 3개월 잘 보냈고요. 오늘은 제가 3개월 정도 걸린 저희 가족의 캐나다에서의 첫 세금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미 되게 자세하게 블로그에 일단 먼저 남겼어요. 아무래도 세금 시즌이 돌아오고 하다 보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올렸고, 제가 겪었던 일을 또 이렇게 글로 풀었더니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글이 길어서 보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영상으로도 짧게나마 남겨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 나라도 1월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다 보니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이 저희 오너여서 연말정산을 따로 못했어요. 종합소득세로 따로 대체를 했었고, 뭐 아무튼 그런 세금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일 수는 없지만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통 캐나다 텍스 리펀은 2월에서 4월경에 하더라고요, 전년도 거를. 그리고 세금 대상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은 모두 해당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저희처럼 유학 후 이민이나 LMI 등등 영주권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나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혹은 열심히 세금 내고, 혹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신고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얼마를 돌려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텍스 리펀, 그리고 GST, HST, 그 다음에 OTP,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OTP도 있고, 차일드 베네핏,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되게 많이 받는데, 와 진짜 그래? 막 이러면서 처음에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건 세금 신고, 쉽게 말해서 텍스 리펀이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으로 지금 있잖아요. 올해 4월이 되면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캐나다 내에선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하셔야 되고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득 없는 것에 준해서 또 이렇게 다른 텍스 리펀을 텍스 리펀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하는 거에 한해서 GST, HST, 그리고 OTP, 차일드 베네핏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고 GST, HST는 여기 캐나다가 세금을 저희가 많이 내잖아요. 물건을 사건, 음식을 사 먹건 등등등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을 일정 금액 저희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4번 정도에 나눠서 나오고요. 네, 5번 정도, 4번 정도 하고 각 5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OTP라고 해서 주거보조비래요. 온타리오 트릴리온 베네핏이라고 해서 렌트비를 냈던 것 중에 저소득이라고 했을 때 렌트비나 재산세를 소득에 대해서 채정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달로 받을 수 있고 1회에 몰아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일드 베네핏은 텍스 신고하고는 솔직히 별개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처음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텍스 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해당 주에서 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차일드 베네핏이고, 제가 지금 또 접수해 놓은 게 웰컴 폴리시라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에 쓸 수 있는 바우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온타리오주에서는 헬스 스마일이라고 치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차차 하나 둘씩 하고 나면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텍스 리펀을 하려면 신고할 때 신고 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넘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신랑만 스터디 퍼밋을 받았고, 저희는 입국하면서 비지터 비자를 받았고요. 저희가 너무 비자가 짧게 나오는 바람에 두 번째 비자 신청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연장할 때 제가 워킹 퍼밋을 신청해서 나왔고, 그때 저는 신넘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은 신넘버가 없었어요. 왜냐면 신넘버를 받을 수 있는 학생 비자는 컬리지에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는 사람에 한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저희는 원래 올 때부터 학교도 정해져 있었고 어떻게 갈 거고 학교 입학 연도 월까지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운이 좋지 않게 3년의 비자를 못 받은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 신랑도 신넘버를 신청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 번 연장할 때도 그때도 아직까지도 학교에 부설된 어학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신넘버를 받을 수 있는 비자, 학생 비자가 아니어서 못 받고 있어서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2018년 4월에 여기를 도착했기 때문에 2019년 4월에 텍스 기간에 맞춰서 텍스 신고를,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신넘버가 있고 신랑은 신넘버가 없었어요. 원래 신넘버가 없으면 제 이름으로만 세금 신고를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저희는 차일드 베네핏을 10개월 거주한 지 18개월이 지나면 받는 차일드 베네핏을 받는 것까지 생각을 고려를 하면, 이게 부부가 다 현재 체류해 있고 부부가 다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세금 신고를 하려면 신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2019년 4월 당시에 신넘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본 게 꼭 그 시기에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가장 권장하는 거 있고, 실은 내가 여기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T4라는 걸 봤거든요. 그게 월급 지급 명세서 같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시면 이 3개월 안에 꼭 해야 돼요. 근데 저희처럼 처음 텍스 리펀을 하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그 해에 맞춰서만 잘 하시거나, 혹은 그 해에 못 하셨으면 다음 해에 2년치를 2, 3년치를 몰아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넘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4월에 못했고, 세 번째 비자를 신청해서 나왔을 당시에는 신랑이 컬리지 풀타임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신넘버를 받을 수 있는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이 코멘트가 있는 비자가 신넘버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자를 받아서 신넘버를 받은 다음에 저희는 세금 신고를 하게 됐고요.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말에 세 번째 비자가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제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간이 지났고 한국에 월드 인컴이 있는 상태, 한국에 소득이 있던 상태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런 한국 소득 신고하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다른 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던지라 제가 토론토 내에서 한인분들 위주로 회계사분들 한 7분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원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앞으로 영주권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만한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지만, 이게 경험에 비추어서 본인이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명이나 상담을 하면서 되게 적지 않게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회계사분들한테는 개인 세금 신고보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회사 세금 신고가 본인한테는 더 이득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살짝 이렇게 자격지심일 수 있는데 살짝 무시하는 듯한 기분을 좀 받았어요. 되게 기분이 상했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내가 해볼까라고 해서 찾다가 그래도 해보자 하다가 만난 7번째 회계사분이 굉장히 말이 잘 통했어요. 제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셨고, 이런 학생 가족들의 첫 텍스 리펀을 세금 신고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하기로 하고 12월 10일 날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했고 11월 11일 날 세금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11일 날 첫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아마 찾아보시면 뭐 시큐리티 넘버를 받아야 돼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CRA 캐나다 국세청 CRA에 로그인 가입을 하려면 시큐리티 넘버를 일단 CRA 레지스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시큐리티 넘버를 보내줘요. 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처음에는 우편으로 보내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온다, 뭐 1, 2주 정도 지나다는데 안 온다, 그래서 다시 CRA에 전화를 하면 메일로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하는 그 시점이 연휴였어요. 바로 12월 11일 그리고 한 10일 정도 있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초에 막 있다 보니까 회계사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늦어도 2,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특히 차일드 베네핏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고려는 하고 있었죠. 3개월 안에만 끝나라. 그래서 12월 11일 날 텍스 세금 신고를 하고 좀 믿고 있었는데 궁금은 했죠. 왜냐면 로그인을 해서 제가 보면은 되게 좀 뭔가가 안심이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1월 5일 날 1월 10일 정도에 CRA에서 차일드 베네핏 추가 서류를 내라고, 아이들 기본증명서죠, 출생증명서를 내라는 레터가 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잘 받아봤나봐 하고 회계사분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거 내라고 합니다. 제가 띄어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메일로 보냈고요. 그걸 문의하면서 그런데 저희 왜 아직도 CRA 로그인이 안 되나요? 로그인하니까 에러 코드가 뜨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회계사분이 그거는 자기가 할 권한이 아니니까 CRA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CRA에 전화했죠. 근데 저희의 정보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직 차일드 베네핏, 왜냐면 차일드 베네핏을 관련하는 부서와 세금 신고를 하는 부서 간에 아직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일드 베네핏 서류는 받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고, 아직 세금 신고가 우리는 신고했지만 CRA에서는 아직 프로세싱이 안 됐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을 기다립니다. 2월 10일 정도가 됐죠. 근데 갑자기 차일드 베네핏 서류를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넣었는데.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궁금해서 궁금증이 있으니까 2월 초경에 계속 CRA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나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거 받았다고 안 나와? 우리 회계사가 11월 10일에 보냈대. 근데 나는 계속 조회할 수가 없어서 되게 여러 번 전화해서 한 10번 정도 했는데 매번 없다는 메시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제 시큐리티 넘버 바로 받는 직통까지는 아닌데 그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네 거 아직 서류 안 됐어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직접 하는 한 외국인 그 직원이 자기가 봐줬다 3개월이나 됐는데 2개월이 넘었는데 나 아직도 로그인이 안 되네 왜 이럴까 내가 물어봤더니 기다려봐 하더니 막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세금 신고 그리고 우편물로 오는 세금 신고를 1시간 40분 정도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저의 씬넘버, 이름 뭐 다 물어보면서 찾아봐 줬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저희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니네 거 보낸 거 맞아? 우리 회계사가 나한테 보냈다고 했어. 기다리라고 했어. 그랬는데도 니네 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상해.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아. 너 회계사한테 다시 물어봐. 제대로 신청한 거 맞는지?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근데 회계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회계사님 핸드폰도 안 받고 회계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요즘 바빠서 상담 중이라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나절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회계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상황을 말했죠. 그랬더니 회계사분은 나는 제대로 신고했다. CRA에서 아직 안 된 것 같다라고 하길래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확인 좀 해달라고 제가 좀 언성이 높아지게 됐어요.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알겠다고 자기네가 확인을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되게 운이 안 좋게 온라인상에 다 입력을 한 상태인데 누락이 됐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새로 신청할 수도 없고, 왜냐면 새로 신청했을 때 이미 있다고 뜨는데 CRA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 정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나쁜 몇만 분의 1의 케이스에 걸린 거라고 다시 우편으로 모든 걸 다 보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싸우고 화내봤자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거라면 굳이 감정 소모할 게 없어서 바로 다시 서류를 들고 가서 확인을 하고 보내기로 했는데요.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나중에 이제 회계사가 됐건 뭐 비자 연장이 됐건 뭐든지 간에 이렇게 맡기시잖아요. 대행을 맡기시면 그 신청한 서류의 복사본을 맡긴 사람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상담을 받을 때 본인이 텍스 신고, 회계사분이 텍스 신고가 끝나면 세금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서류랑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 베네핏 그 금액이 나오는 종이를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받지를 못했거든요. 2달이 지나서야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못 받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언젠간 주시겠지라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회계사분은 이미 내가 다 갖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서야 본인이 상담하고 다 끝난 이유에 대한 뒤처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돼서 그때 다시 서류를 보내고,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날 생뚱맞게 GST, HST 환급됐다고 체크가 날라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저희는 2018년도에 도착을 했더니 2018년도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세금 신고를 2018년 거를 했으면 그 세금이 2019년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차일드 베네핏 때문에 한국 소득 증명서를 2016년, 17년, 18년을 모두 다 제출을 했어요. 거기다 써서. 그랬더니 18년 도착했을 당시까지도 GST, HST를 환급이 됐더라고요. 1년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OTB, 그 온타리오 트릴리온 베네핏도 일부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다시 2018년도 거 저희가 정작 신청한 세금 환급에 대한 게 안 들어왔다고 또 저희한테 이렇게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회계사분한테 보여줬더니 이미 우리가 보내기 전에 얘네는 우리한테 우편물을 보냈고, 우리는 그 이후에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종이를 모든 걸 다시 세금 신고서를 다 보냈잖아요. 서류를 뭐 렌트비 영수증, 세금 신고한 거 그 폼 다 보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딱 되니까 바로 CRA 로그인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시큐리티 넘버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큐리티 넘버 신청하고 딱 5일 만에 우편물로 접수받아서 바로 로그인을 했고요. 확인 다 했고, 아직 2018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 세금 신고를 한 거잖아요,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게 없어요. 왜냐면 다음 달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앞으로도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확인하고 하고, 차일드 베네핏도 제대로 잘 신고가 들어가서 저희가 원래 11월부터 받았어야 됐거든요. 18개월 딱 체류한 지가 11월에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래서 5개월치를 3월 달에 소급된다고 CRA 개정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짧게 얘기한다는데 또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렇게 회계사한테 직접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블 체크하지 않았으면 또 한 장 없이 기다렸을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행을 맡겼던 거는 제가 영어가 아직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문가는 아무래도 다를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겪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면 영어로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조금 더 찾아봐서 본인이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못 믿겠다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소라통내 첫 세금 신고 이야기고요. 좀 말이 길었죠.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서 늘 되게 힘들고 지쳐요. 근데 그래도 다 겪어야 될 일이니까 좋은 경험이 됐고, 또 저처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세금신고 관련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처럼 다 알 순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답변 드릴게요. 블로그나 혹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보는 즉시 답변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겪은 것들에 대해서는 남겨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몸 건강 유의하시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